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62세의 정윤이는 와인 잔을 입에 대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혼자 남아 와인을 한 잔 더 시킨 것이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런 시간은 낯설면서도 달콤했다.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회색빛 머리카락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첫눈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와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네, 앉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 감사합니다. 혼자 와인 마시기가 좀 쓸쓸하더라고요. 남자가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50대 초중반으로 보였다. 윤희보다는 확실히 어려 보였지만 그래도 중년의 깊이가 느껴지는 얼굴이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윤희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대화가 시작되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준호는 52세의 건축가로 이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성인이 된 딸 하나를 키웠다고 했다. 윤희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과의 사별, 두 자녀의 독립, 그리고 혼자 맞이하는 노년의 막막함까지. 사실 이 나이에 새로운 만남이라는 게 가능할까 싶으면서도 혼자는 너무 외롭더라고요. 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벽하고 대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윤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저도 그래요. 자식들은 자기들 삶이 있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가끔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공감의 미소를 지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교감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준호의 제안에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어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윤희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준호에게서 벌써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일 뵙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윤희는 답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마치 처음 연애를 하는 소녀처럼 떨렸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윤희는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화장을 고쳤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윤희 씨,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캐주얼한 차림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일찍 오셨네요. 저도 사실 30분 전부터 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나이 든 어른들의 설렘이 이렇게 순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준호는 건축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윤희는 젊은 시절 꿈꿨던 화가의 꿈을 털어놨다. 아직도 그림을 그리세요?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는 붓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준호의 격려에 윤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녀의 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문자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만남은 잦아졌다. 전시회, 근교 드라이브, 와인바.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윤희 씨, 이번 주말에 양평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구경 가실래요?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좋아요. 도시락 싸갈까요? 정말요? 와, 도시락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준호의 아이 같은 반응에 윤희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가세요? 딸 지은의 의심 어린 눈빛에 윤희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친구들이요? 혜정 이모는 어제 엄마 못 봤다던데요? 거짓말이 들통난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결국 준호와의 관계를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 미쳤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남자라고요? 지은의 반대는 거셌다. 아들 현수는 더했다. 그 남자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10살이나 어리다면서요? 요즘 황혼 사기꾼들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너희들이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엄마가 그것도 구분 못할 것 같아? 윤희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하지만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가 갔다. 엄마도 이제 행복할 권리가 있어. 평생 너희들하고 아빠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윤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62년 인생,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준호는 윤희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 윤희 씨, 자녀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존댓말 그만하고 편하게 말해요.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관계도 아니고. 그래요? 아직은 좀 어색한데. 천천히 해도 돼요. 대신 언젠가는 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의 스킨십도 조금씩 대담해졌다. 처음엔 어색한 악수였다. 그 다음은 팔짱, 그리고 손잡기로 발전했다. 윤희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스킨십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다. 어느 가을날 남산에서 준호가 먼저 손을 잡았다.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62세에 이런 수줍음이라니. 하지만 준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윤희 씨 손 참 따뜻하네요. 준호 씨 손은 좀 차가운데요?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가요? 원래 수족 냉증이 있어서 윤희 씨 손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풍이 붉게 물든 남산 정상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을 했다. 윤희 씨,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저도 원해요. 그리고 입이 맞춰졌다. 35년 만에 새로운 입맞춤. 남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담긴 입맞춤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포옹하고 입맞춤을 나눴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서로 조심스러웠다. 나이가 주는 부담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겨울이 되었을 때 준호의 생일이 다가왔다. 특별히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윤희 씨가 그린 그림 하나 받고 싶은데요. 어머, 제가 그림을 얼마나 못 그리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윤희 씨가 그린 거라면 뭐든 좋아요. 윤희는 30년 만에 붓을 들었다. 남산에서 본 단풍 풍경을 그렸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다. 생일날 준호는 그림을 받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예쁜 선물은 처음이에요. 평생 간직할게요. 별로 잘 그리지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무엇보다 윤희 씨 마음이 느껴져서 더 좋아요. 그날 저녁 준호의 집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했다. 윤희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케이크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윤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듣던 두 사람.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윤희 씨, 준호가 윤희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정과 달랐다. 더 깊고 간절한 포옹이었다. 윤희도 준호를 꼭 안았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두 사람 모두 선을 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새해가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주변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머, 윤희 씨 요즘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들의 질문에 윤희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살만해서 그래. 하지만 친한 친구 혜정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정말? 10살 연하? 와, 윤희 너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그냥 좋은 사람 만난 거지. 그래도 용기 있다. 나 같으면 엄두도 못 냈을 텐데. 자식들은 뭐래? 반대하지. 특히 지은이가 심해. 현수도 마찬가지고. 그럴 만도 하지. 그래도 내 인생이잖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혜정의 응원에 힘을 얻은 윤희는 더욱 당당해졌다. 준호의 주변 반응도 비슷했다. 야, 김준호. 여자친구가 10살 연상이라고? 너 정말 대단하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건강은 조심해라. 너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친구들의 걱정 섞인 농담에도 준호는 개의치 않았다. 윤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이다. 8개월째 되던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윤희 씨,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요? 윤희는 그 제안에 담긴 의미를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요. 가요.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암묵적인 동의였다. 여행 준비를 하는 윤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이 나이에 새 옷을 사고 화장품을 고르는 자신이 우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캐리어까지 싸서.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친구들이요? 누구랑 가시는데요? 혜정이랑. 몇 명 더. 거짓말이 능숙하지 못한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다. 공항에서 만난 준호는 평소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설레서 못 잤어요. 마치 수학여행 가는 학생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어젯밤에 짐을 몇 번이나 다시 쌌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60대와 50대의 설렘이 이렇게 순수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비행기 안에서 준호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짧은 비행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제주도의 4월은 아름다웠다. 유채꽃이 만발한 들판, 푸른 바다, 상쾌한 바람.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네요. 윤희 씨랑 같이 와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다. 준호가 운전하는 동안 윤희는 창밖 풍경을 감상했다.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점심은 유명한 흑돼지 집에서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윤희 씨가 좋아하셔서. 준호 씨는 언제부터 제주도를 이렇게 잘 아셨어요? 건축일 때문에 자주 왔어요. 그때마다 혼자였는데 이렇게 같이 올 사람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나눌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 신기했다. 오후에는 성산 일출봉을 올랐다. 힘드시지 않아요? 괜찮아요.
준호 씨야말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10살이나 젊은데 뭐려. 나이만 젊지 체력은 나이가 나이인데요. 농담을 주고받으며 정상에 올랐다. 탁 트인 전망에 두 사람 모두 감탄했다. 정말 장관이에요. 네, 올라오길 잘했어요. 준호가 윤희를 뒤에서 안았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날렸다. 사랑해요, 윤희 씨.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나눈 사랑의 고백. 62세와 52세의 고백이 이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때 알았다. 저녁이 되어 리조트에 도착했다. 준호가 예약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리조트였다. 체크인을 하면서 윤희는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오션뷰 스위트룸으로 예약하신 김준호 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에 들어갔다. 넓은 공간과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와, 정말 멋져요.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침대를 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긴장했다. 킹사이즈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저 샤워 먼저 할게요. 윤희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정윤희, 넌 62살이야. 이게 뭐가 떨린다고.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떨리는 것 같았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윤희는 준비해온 실크 파자마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몸.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다 하셨어요? 네, 준호 씨도 씻고 오세요. 준호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윤희는 침대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잠시 후 준호가 나왔다. 역시 파자마 차림이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와인 마실까요? 좋아요. 룸서비스로 와인과 안주를 시켰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장관이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네, 이런 풍경을 윤희 씨와 함께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와인 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다.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희 씨, 네, 우리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요. 맞아요. 준호가 윤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사실 저도 떨려요. 정말요? 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입이 맞춰졌다. 와인 맛이 나는 달콤한 입맞춤이었다. 방으로 갈까요? 네. 준호가 윤희의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윤희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도 원해요. 준호가 윤희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준호가 천천히 파자마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윤희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준호의 가슴 한가운데 심장 박동기가 있었다. 어머나. 윤희의 놀란 표정을 본 준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설명했다. 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2년 전에 부정맥이 심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심장 박동기를 넣은 거예요. 윤희는 순간 여러 감정에 휩싸였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바보 같은 소리. 그런 게 뭐가 부담스러워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준호의 가슴에 손을 대었다. 기계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아프세요? 아니요. 이제는 익숙해요. 오히려 이게 있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윤희는 준호의 가슴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이 기계야. 준호 씨를 살려줘서. 준호는 그런 윤희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윤희 씨, 사실 저도. 윤희가 준호를 올려다봤다. 그녀도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희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3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요. 이번엔 준호가 놀랄 차례였다. 윤희 씨, 보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수술 자국이 있고 모양도. 준호는 윤희의 말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윤희 씨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런 아픔을 겪고도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앞에 있다는 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참 잘 만났네요. 그러게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끼리.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준호는 윤희의 수술 자국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윤희는 준호의 심장 박동기 주변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프세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윤희 씨가 만져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고마워요. 두 사람의 사랑은 조심스러우면서도 간절했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성숙한 사랑이었다. 아, 윤희는 작은 신음을 냈다. 너무 오랜만이라 몸이 어색했다. 하지만 준호는 끝없이 참을성 있게 그녀를 달래주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촛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던 두 사람의 밤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나이가 주는 한계를 오히려 즐기며 서로를 탐닉했다. 아,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62세와 52세의 사랑은 그렇게 무르익어갔다. 주름진 피부와 상처난 몸이 만나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교감이었다. 새벽녘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심장 박동기의 규칙적인 리듬이 자장가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준호의 품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윤희는 행복감에 젖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준호가 눈을 뜨자 윤희와 눈이 마주쳤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거짓말. 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으면서. 그것도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나체로 서로를 아는 채 웃었다. 부끄러움보다는 편안함이 앞섰다. 어젯밤 준호 씨가 했던 그것.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윤희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얼굴을 붉혔다. 그냥 본능이었어요. 윤희 씨가 너무 아름다우셔서. 거짓말. 62살 할머니가 뭐가 아름다워요. 제 눈엔 20대보다 더 섹시하세요. 진짜로. 또 그런 말씀하시면 체크아웃 시간 놓칠 거예요. 놓치면 어때요? 하루 더 있다 가죠. 다시 입이 맞춰졌다. 아침 햇살 아래서의 입맞춤은 또 다른 맛이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함께 샤워를 하며 서로의 몸을 씻겨주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욕망이 일었지만 이번엔 참았다. 아직 갈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디 갈까요? 올레길 걷는 건 어때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좋아요. 도시락도 싸가요. 벌써부터 도시락 타령이세요? 왜요? 제가 만든 김밥 먹기 싫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에요. 아침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오늘 하루의 계획이 아니라 함께할 미래의 계획이었다. 윤희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지금처럼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더 자주 보고 싶은데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직은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어린아이 같은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진실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온 두 사람은 올레길로 향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화가였어요. 미대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안 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해야죠. 준호의 격려에 윤희는 용기를 얻었다. 그럼 저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첫사랑은 언제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같은 반 여자애였는데 고백도 못하고 졸업했어요. 바보.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시는구나. 윤희 씨는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선배였는데 군대 가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그 선배가 아깝겠는데요. 윤희 씨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걸으면서 나눈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했다. 점심은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두 사람은 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네, 제가 먹어본 김밥 중 최고예요. 또 그렇게 오버를.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는 법이거든요. 오후에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다. 윤희 씨, 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또 무슨 비밀이 있어요? 사실, 처음 만난 날 일부러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뭐, 멀리서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용기 내서 다가간 거예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한 30분은 망설였어요. 저 여자분은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윤희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도 사실 준호 씨가 와서 기뻤어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저녁은 해산물 요리 전문점에서 먹었다. 건배해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좋아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소주 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다. 근데 윤희 씨, 술 잘 드세요? 왜요? 제가 못 마실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젊었을 때는 꽤 마셨어요. 지금은 적당히만요. 저도 그래요. 나이 들면서 주량이 줄더라고요. 대신 우리는 다른 게 늘었잖아요. 뭐가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준호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또다시 열정적인 밤을 보냈다. 이번엔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서로의 몸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다. 여기가 좋으세요? 네. 거기. 아, 천천히 할게요. 아니에요. 더 세게.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마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아, 정말 미치겠어요. 저도 이 나이에 이런 걸 느낄 줄이야. 사랑해요, 윤희 씨.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나이도 상처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았다.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던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목말라요. 물 좀 주실래요? 네, 잠깐만요. 준호가 물을 가져오는 동안 윤희는 천장을 바라봤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62세에 이런 사랑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 여기요. 고마워요. 물을 마시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붉게 상기된 얼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내일은 뭐 할까요?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왜요? 밖에 나가기 싫으세요? 아니, 준호 씨랑 더 있고 싶어서요. 윤희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다. 좋아요. 내일은 하루 종일 여기서 보내요. 정말요? 네. 룸서비스 시켜 먹고 영화도 보고 또요? 이것도 하고요. 준호가 윤희의 목을 입술로 건드리자 그녀는 간지러워하며 웃었다. 벌써부터 또 시작이세요? 왜요? 싫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세 번째 밤은 더욱 깊고 진했다. 이제는 서로의 몸을 완전히 알게 된 두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두 사람은 리조트에서 하루를 보냈다. 늦은 아침을 먹고 함께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영화를 보며 와인을 마셨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여서 특별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매일이 이렇다면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요. 저도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우리는 함께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 날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헤어지며 준호가 말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꿈만 같았어요. 내일 봐도 되죠? 당연하죠. 내일도 모레도 계속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딸 지은의 추궁이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혜정 이모한테 물어봤는데 같이 간 적 없다던데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윤희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제주도 다녀왔어. 준호 씨랑. 역시 그 남자랑 무슨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야. 엄마, 지은아, 엄마도 한 인간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그래도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미안하지. 하지만 아빠도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모녀의 대화는 길게 이어졌다. 지은이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윤희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준호도 딸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빠 여자친구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응, 사실이야. 10살이나 많다면서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아빠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녀의 대화 역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윤희에 대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윤희와 준호는 꾸준히 만났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자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준호가 윤희의 생일에 보인 정성이 결정적이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준호는 직접 만든 케이크와 윤희가 좋아하는 화구 세트를 선물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윤희 씨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화방에 가서 직접 골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본 현수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를 정말 아끼시는 것 같네요. 당연하죠.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분이니까요. 지은도 준호의 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저씨.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당연한 걱정이었죠. 가족들의 인정을 받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즐겼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1박 2일 여행도 떠났다.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경주는 어때요? 불국사도 보고. 좋아요. 단풍 구경도 하고 또 온천도 가요. 노천 온천. 그래요. 같이 들어가게요? 왜요? 부끄러우세요? 이제는 안 부끄러워요. 다 봤는데 뭘. 두 사람의 일상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준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윤희가 요리를 하면 준호가 설거지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오늘 뭐 해드릴까요?
된장찌개 어때요? 또 된장찌개요?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예요. 제가 좋아하잖아요. 윤희 씨가 끓인 된장찌개. 알았어요, 알았어요. 대신 다음엔 다른 거예요. 요리를 하는 동안 준호는 뒤에서 윤희를 안곤 했다. 요리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조금만요.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기름 튀면 어떡해요. 조심할게요. 소소한 스킨십이 일상이 되었다. 손잡기, 포옹, 입맞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것들이 설렌다는 게 신기했다. 주말이면 함께 운동을 했다.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숨 좀 쉬고요. 벌써 지치셨어요? 10살이나 젊으시면서. 나이만 젊지 체력은.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죠. 남산 둘레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건강을 챙겼다. 서로의 건강이 곧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준호의 정기 검진 날이었다.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죠. 오히려 같이 가주셔서 고마워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윤희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을 거예요. 네, 저도 알아요. 윤희 씨가 있어서 더 안심돼요. 다행히 검진 결과는 양호했다. 심장박동기 상태 아주 좋네요. 오히려 전보다 심장이 더 건강해진 것 같은데요? 그럴 만도 하죠. 요즘 행복해서요. 의사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행복을 표현하는 준호를 보며 윤희는 흐뭇했다. 윤희의 정기 검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주 깨끗하네요. 재발 징후 전혀 없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는 윤희보다 더 기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요. 네, 오래오래 함께해요. 1년이 지났을 때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윤희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같이 살자고요? 네. 꼭 결혼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한 공간에서 매일 함께하고 싶어요. 윤희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나이 든 나이에 동거라니. 하지만 매일 준호와 함께한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좋아요. 하지만 각자의 공간은 유지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준호의 집 근처에 윤희를 위한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평소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다가 원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었다. 이사하는 날 자녀들이 모두 와서 도와주었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아저씨도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에게 모닝 커피를 전하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다. 때로는 각자의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오늘은 각자 집에서 잘까요? 왜요? 제가 질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더 보고 싶어지죠. 적당한 거리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준호의 집에서 윤희 씨, 우리 여행 가요. 또요? 지난달에도 갔잖아요. 이번엔 좀 특별한 데로요. 어디요? 유럽.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유럽이요? 너무 먼데.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윤희 씨랑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는 준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좋아요. 가요.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약속한 거예요. 준호는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런 모습이 윤희는 사랑스러웠다. 여행 준비를 하는 두 달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여권 만들어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그리고 체력도 길러야 해요. 많이 걸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오늘부터 운동 강도 높여요. 함께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다. 가이드북을 보며 일정을 짜고 맛집을 검색하고 숙소를 예약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준비되셨어요? 네. 너무 떨려요. 저도요. 마치 신혼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우리한테는 신혼여행이나 마찬가지죠.
비행기 안에서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무서우세요? 아니요, 설레서 그래요. 준호 씨랑 함께여서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에 도착했다. 와, 정말 파리예요. 에펠탑이에요. 두 사람은 관광객들로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행복해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힘이 나요. 첫날 밤은 생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건배해요.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럽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요?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와인 잔을 부딪히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에펠탑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서로의 눈빛이 더 아름다웠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은 또다시 사랑을 나눴다. 파리의 밤은 정말 로맨틱해요. 준호 씨 때문에 더 로맨틱한 것 같아요. 오글거려요. 사실이잖아요. 이국적인 공간에서의 사랑은 또 다른 맛이었다. 더 자유롭고 더 열정적이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다.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노트르담 대성당. 준호는 건축가답게 각 건물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했다. 이 고딕 양식 보이세요? 12세기에 지어진 건데. 그만, 머리 아파요. 그냥 예쁘다고만 해요. 알았어요. 예뻐요. 윤희 씨만큼은 아니지만. 또 시작이네요. 투닥거리면서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바티칸을 구경했다. 소원 빌어보세요. 뭐를요?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요? 그럼. 윤희는 눈을 감고 동전을 던졌다. 뭐 비셨어요? 비밀이에요. 에이, 저한테도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사실 윤희가 빈 소원은 단순했다. 준호 씨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봤다. 와, 정말 대단해요. 가우디의 최고 걸작이죠.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언제 완성돼요? 2026년 예정이래요. 우리 그때 다시 올까요? 좋아요. 약속이에요. 10일간의 유럽 여행은 꿈같이 지나갔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윤희가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매년 여행 가요. 좋아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뉴욕? 아니면 하와이? 다 가요.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봐요. 두 사람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며 행복해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추억과 계획이 생겼다. 여행 사진을 정리하고 앨범을 만들고 다음 여행을 준비했다. 이 사진 좋아요. 에펠탑 앞에서 찍은 거요? 제 표정이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이것도 좋네요. 트레비 분수에서. 네, 그때 소원 비셨잖아요. 맞아요. 이제 말해주세요. 뭐 비셨는지. 준호 씨랑 오래오래 함께하게 해달라고요. 정말요? 저도 똑같은 거 빌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2년차가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다. 이제는 가족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석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이 뛰어와 안겼다. 현수의 아이들과 지은의 아이, 그리고 수진의 아이까지.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할머니, 선물 뭐 사왔어요? 비밀 착한 아이들한테만 줄 거예요. 준호도 아이들과 잘 놀아주었다. 할아버지, 비행기 태워주세요. 좋아, 하나씩 차례대로. 아이들과 노는 준호의 모습을 보며 윤희는 흐뭇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명절에는 각자의 집안을 번갈아 방문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준호 씨,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윤희의 집안에서도 준호를 받아들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었다. 어느 날
윤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뭐 그리세요? 우리 집 거실에 걸 그림이에요. 어디 보자. 와, 잘 그리셨어요. 정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요. 색감이 정말 좋아요. 준호의 격려로 윤희는 그림에 더욱 몰두했다. 늦게 시작한 취미였지만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다. 전시회라도 열까요? 무슨 전시회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제가 장소 알아볼게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하지만 준호는 진심이었다. 몇 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윤희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윤희의 봄날 62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정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프닝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왔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재능이 있었다니. 윤희야, 정말 멋져.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윤희는 행복했다. 무엇보다 옆에서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준호가 있어서 더 행복했다. 3년 차가 되던 해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준호 씨, 준호 씨.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다. 심장박동기 배터리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것이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예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깜빡했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싶어서. 수술은 간단했지만 윤희는 내내 마음을 졸였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아요. 수술이 끝나고 준호가 깨어났을 때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우세요? 그냥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회복 기간 동안 윤희는 정성껏 준호를 돌봤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몸에 좋대요. 또 뭘 만드신 거예요? 삼계탕이에요.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냄새 좋아요. 역시 우리 윤희 씨. 한 달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네, 완전히요.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다. 매일 함께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다. 정기 검진도 빠뜨리지 않았다. 4년차 윤희가 66세, 준호가 56세가 되던 해. 우리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준호의 프로포즈에 윤희는 놀랐다. 결혼이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를 지킬 수 있게요. 윤희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황혼 재혼에 대한 편견, 재산 문제, 자녀들의 반응.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대신 거절은 안 받아요. 윤희는 자녀들과 상의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희는 찬성이에요. 재산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녀들의 지지를 받은 윤희는 결심했다. 준호 씨. 네.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준호 씨랑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준호는 윤희를 꼭 안았다. 66세와 56세의 프로포즈는 그렇게 성사되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예식장에서.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라니.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신부 중 최고예요. 또 그런 말. 하지만 윤희도 행복했다. 다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신랑 신부 입장. 축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서약했다. 아프나 건강하나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다.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하십시오. 준호가 윤희의 베일을 들어 올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피로연에서 준호가 인사말을 했다. 저희를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윤희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윤희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혼여행은 다시 제주도로 갔다. 왜 또 제주도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확인한 곳이잖아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예요. 낭만적이네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같은 리조트, 같은 방.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었다. 더 깊고 안정적인 사랑이었다. 후회 안 하세요? 뭐요? 저랑 결혼한 거요. 바보 같은 소리.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제주의 밤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축가처럼 들렸다. 결혼 후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김치찌개요? 또 김치찌개요? 이번 주에 세 번째예요. 그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스테이크. 알았어요, 알았어요. 장 보러 가요.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에는 포레버 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예쁘다. 우리는 영원히 젊을 거예요. 마음만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희도 준호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직접 그린 준호의 초상화였다. 와, 정말 잘 그리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당연하죠. 갑으로 물려줘야겠어요. 오버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희도 뿌듯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 5년차가 되던 해 두 사람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우리 책 써요. 책이요? 네. 우리 이야기요. 황혼에 찾은 사랑 이야기. 누가 읽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윤희는 준호의 제안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써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부분이요? 제주도에서의 첫날 밤이요. 에이, 그건 너무 사적인 거잖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웃고 떠들며 쓴 책은 1년 만에 완성되었다. 67세 그녀와 57세 그의 늦깎이 사랑. 출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혼 후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두 사람은 뿌듯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니. 북콘서트도 열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사랑에 빠질 수 있었나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독신자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다. 어느덧 윤희는 70세, 준호는 60세가 되었다. 벌써 10년이에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후회 없으세요? 또 그 질문이요? 100번 물어도 대답은 같아요. 전혀 없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사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이 들었다.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좋아요. 아니, 120살까지요. 그건 좀 무리 아닐까요? 왜요? 준호 씨랑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손자들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러브스토리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정말? 반응이 어땠어? 다들 감동했대요. 에이, 설마. 하지만 뿌듯했다.
자신들의 사랑이 젊은 세대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다. 윤희와 준호의 황혼 일상. 오늘은 뭘 찍을까요? 요리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시청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두 분 보면서 힘을 얻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영원히 행복하세요.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윤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제 인생에 와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하얘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눴다. 70세와 60세의 사랑. 남들이 보기엔 우스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영원히.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심장 박동기는 규칙적인 리듬을 찾고 있었고 수술 자국은 세월의 흔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함께일 것이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갈 것이다. 사랑에는 정말로 나이가 없다. 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연 보러 오세요.